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혼의 결혼 뒤에 숨겨진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만나 결혼한 한 남녀의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65세의 황정순 씨와 68세의 박재식 씨의 이야기로 24시 사연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만났습니다. 정수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넘게 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슬아의 자식 셋 모두 결혼시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정순 씨는 혼자 남편과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만 지냈던 정수는 동네 친구들의 권유로 파크골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생각해서 파크골프 모임에 나갔는데 점차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골프도 치고 동네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파크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박재식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죠. 땀 흘리며 운동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식들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 얘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순 씨,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 어때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럼 좋죠.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인연을 이어갔고, 둘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의 큰아들이 제일 먼저 반발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재산은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면 어쩌려고요? 명호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하고 모은 돈으로 산 엄마 집이야. 누가 노린다고 그러니? 엄마도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박재식은 그저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한 건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상속과 재산의 문제였죠. 재식 씨,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전처소생의 아들이 있었고 역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재산 정리도 안 하시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우야, 나는 내 인생 살고 싶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고 싶어. 늙으면 사랑이란 감정도 못 느끼는 줄 아니? 그 말에도 아들은 냉담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에야 두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겠죠. 결국 나중에는 재산 분쟁 날 거 뻔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끝내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고 시장에 함께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늙음하게 이렇게라도 함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게, 늦게라도 당신을 이렇게 만나서 참 다행이야. 정말 오랜만에 정순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자식들 귀에 완전히 퍼지자 그들은 결국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의 황혼 사랑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와 재식 씨의 조용한 일상은 불과 몇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쪽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순 씨의 큰아들 명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결혼하셨는데요. 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재혼한 남자에게 넘어가게 될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 30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신탁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하셨다면 남편분이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명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동거만 하시지 혼인신고는 왜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지 참.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한편 박재식의 아들 진우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새집 얻어서 그 여자랑 산대. 혼인신고까지 했나 봐. 늙어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 모르겠어. 에이. 그래도 늙어서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두 노인네 오순도순 살면 너도 편한 거 아니야? 뭐, 편하긴 뭐가 편해.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재산 뺏기면 난 진짜 못 참아. 그는 곧장 법무사를 찾아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 현황을 확인했고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의 자식들은 서로를 상대방이 매 부모를 이용하는 집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와 재식 씨는 그저 늦게나마 서로 의지하고 말벗대어 살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유산 전쟁의 도화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명호가 어머니인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 사람 분명히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정순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명호야, 그건 아니야. 엄마는 네 아버지 저 세상 가고 사랑이란 말을 잊고 살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더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연세의 사랑이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결국 남은 건 자식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이 말을 들은 재식은 참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자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막말을 하는가? 나 그런 사람 아닐세. 자네 어머니 아껴주면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뿐이네. 그러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저씨 아들 생각은 다를 텐데요. 제가 경고하는데 절대 우리 엄마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재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 내가 괜히 결혼하자고 한 걸까요? 아니요. 당신 덕분에 난 지금도 행복해요.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선 우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시련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 앞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씩 날아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각자의 자식들이 보낸 재산분리 및 상속 포기 요구서였습니다. 60을 훌쩍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사랑은 법의 언어로 해석되는 싸움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평화로운 나날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이 보낸 내용 증명은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냉정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본인은 어머니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가족 공동의 몫이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날 어미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군요. 재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법이고 뭐고 서로 믿고 지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정순 씨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남편분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재산을 합쳐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증여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이 분쟁의 핵심이 되겠죠. 그럼 제 아이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제호는 대부분 재산분리 문제로 파탄이 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바란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한편 제식의 아들 진우는 이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법원에 부양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세 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식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는 거니? 정순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뚝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거리만큼이나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한 게 죄가 돼버리다니.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소. 시간이 흘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늙어서 결혼한답시고 저러더니 결국 자식들끼리 싸움 났대. 돈이 얽히면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그 말들이 정순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다니며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명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소송하게 되면 우리 다 망신이에요.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 신청해요. 명호야, 너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몰라요. 이게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제발요, 엄마. 결국 정순과 제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차분히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한쪽이 먼저 물러서지 않으면 평생 싸움이 됩니다. 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단지 같이 밥 먹고 말벗이 되어주고 싶었던 건데요.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황혼 결혼은 사랑보다 재산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는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잡고 있었지만 그 손끝엔 불안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들 눈치만 보며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야 할 계절이지만 정순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혼인무효 소송장이 들려 있었죠.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들 명호였습니다. 명호는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며 상대 남성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결혼 목적이 재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문장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니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 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저 당신이 외로워 보여서 곁에 있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마음 나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장을 접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명호와 진우, 양쪽 자식들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혼인 당시 피고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혼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결혼 후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집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명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봐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의 재산을 노렸잖아요. 법정이 술렁였고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내가 하자고 했어. 함께 살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 마음의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재식은 자꾸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괜히 당신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한때는 행복했어요. 그 말에 재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면 난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거네요. 며칠 후 재식의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서로 험한 꼴 안 보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우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단 걸 언제쯤 알래? 그건 젊을 때나 통하는 말이에요. 현실은 냉정해요. 아버지 나이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진우는 아버지 손에 도장을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냥 사인하세요. 그날 밤, 재식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걸까? 며칠 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하오. 당신이 겪는 이 싸움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내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소. 그동안 고마웠소. 정수는 편지를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해요? 가진 재산 자식들 다 주면 되지. 당신이 떠나긴 왜 떠나요?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구겨졌고 눈물이 종이 위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법정과 자식들의 욕심 속에서 찢겨버렸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평범한 소망이 돈 앞에서는 가장 복잡한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 다툼이 끝난 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혼인은 재산적 목적이 우선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합으로 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찍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랑이 잘못이라 여겨지는 세상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그 후로 정수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빌라의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젠 습관이 돼버렸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가끔 시장에 나가 참기름을 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예전엔 같이 장을 보던 재식의 손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기 있네. 그 사람 좋아하던 멸치. 그 말을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편 정순의 아들 명호는 법정 승소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 잘 끝났어? 어머니 결혼 문제 말이야. 응. 무효로 됐어. 잘 된 거지 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문득 시장에서 멸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박노인과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냥 외로워서 그러셨던 건데 내가 너무했나? 명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늘처럼 죄책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재식은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소송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즐겨하던 운동도 음식도 친구들조차도 거부하다 보니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는 잘 지내려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약했습니다. 손에는 늘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정순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짧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난 거야. 어느 늦은 오후, 명호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다고 발길질로 밀어냈던 제식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박제식 씨라는 분이 계시나요?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행여나 어떤 여자분이 오면 주라고 이걸 남기셨어요. 그는 낡은 편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하오. 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했소.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해드리리라. 명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문을 열자 정수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야? 그 사람, 박어르신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손에서 국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편안히 가셨다던?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택한 사랑을 돈으로만 재단한 건 자신의 죄였다는 걸.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정수는 젖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란 건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세상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게 하진 않네요. 그녀의 손끝에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제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이제는 편히 쉬어요. 지금까지 황혼의 결혼으로 눈물을 흘린 황정순 여사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